스토밍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동작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프리뷰로 좀 접속을 진행을 하면 저희가 어떤 MSEG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코드들이 생성이 되어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코드 구현상에 있어서 좀 변경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빠르게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요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바이브 템플릿이라는 것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어떤 요구사항에 따른 내용을 자연어 기반으로 서술하고 해당 룰 파일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좀 요구사항에 맞는 코드를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을 좀 적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바이브 코딩 스프링 부트 커서와 그 다음에 토핑에 있는 바이브 코딩 리액트 이 두 가지를 적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추가로 좀 발생되는 코드가 먼저 커서 하위에 다양한 룰 MDC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MDC 파일들은 그런 요구사항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언제 생성해도 좀 일관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주행되는 거에 좀 제어를 해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담겨 있는 코드라고 롤 파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백엔드, 프론트엔드 공통적으로 각 이 코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너레이션 룰, 생성 룰, 그리고 기술 스택,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벤트 스토밍 모델을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각 이벤트 스토밍 모델 스티커에 따른 생성이 되어야 되는 구현체 관련된 정보들을 좀 추가로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파일에 추가적으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공통으로 PID라는 어떤 텍스트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이 텍스트 파일이 실질적으로 바이브 코딩이 진행이 될 때 첫 프롬프트로 전달이 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간단한 이 코드를 생성을 요청을 하는 프롬프트와 함께 저희 이벤트 스토밍 바운디드 컨텍스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스티커들에 대한 정보를 제이슨 형태의 그 키값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토대로 AI가 바이브 코딩이 진행이 될 때 모델의 모델의 정보와 일치가 되는 그런 코드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어떤 바이브 템플릿을 기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커서 아이디를 이용해서 바이브 코딩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아카이브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프로젝트를 좀 내려받고 실제 커서 아이디에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은 다음과 같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저희 이전에 좀 설명드렸던 코드 프리뷰 단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바운디드 컨텍스트별로 PID를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 바이브 코딩을 어떤 제어를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그런 룰 파일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백엔드의 코드부터 좀 생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프롬프트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이미 이 PID 자체에서 바이브 코딩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프롬프트가 충분히 생성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제너레이션 룰을 언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각의 필요한 룰 파일들이 저희가 코드가 바이브 코딩이 생성이 될 때 순간순간에 특정 상황에 맞춰서 이 코드를 룰을 읽고 룰 파일들을 읽고 좀 더 완성된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최초 제너레이션 룰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제너레이션 룰에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었던 각각의 룰 파일들 최초로 한번 확인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룰에 언급이 되어 있었던 이 어떤 완성된 백엔드의 코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코드를 생성하는 그런 순서에 맞춰서 지금 필요한 투두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맞춰 첫 번째 단계인 패키지 구조부터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어떤 최종적으로 테스트 코드가 생성이 되고 마지막 단계인 테스트까지 좀 실행이 되면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테스트가 실행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좀 발생됐었던 최초 생성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좀 추가적인 오류 수정을 크게 진행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테스트를 실질적으로 실행해 보면서 발생되는 그런 오류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가 진행되는 그런 상태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테스트가 통과가 되었고 하면서 간단한 좀 API 테스트까지도 좀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진행을 해보면 실행이 되면은 AI로 생성된과 동시에 필요한 어떤 동작이 가능한 그런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8086번 포트로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테스트까지 한번 다시 진행을 네, 코드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HTTP 보시면은 REST API 테스트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아까 등록한 정보에 따른 조회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벤트 스토밍 모델 정보를 기반으로 코드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 어떤 이벤트까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은 네,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민원 접수됨이라는 이벤트가 발행이 될 때 해당 정보가 생성이 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민원 유형 분류됨 이벤트도 생성이 메타데이터의 어떤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어떤 이 스프링부트 바이브 템플릿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을 카프카를 통해서 이벤트를 발행하고 또 이벤트를 구독을 해서 또 이후에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벤트 발행을 통해서 카프카의 어떤 로그가 정상적으로 찍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 접수에 대한 정보 하나를 지금 등록을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 모니터링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명령어를 좀 추가로 입력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해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전에 테스트를 위해서 등록했었던 정보와 가장 마지막에 제가 방 직전에 등록을 해서 나와 있는 도로 파손 신고서 내용에 대한 어떤 민원 접수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됐고 그에 따른 이벤트가 발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민원 접수를 토대로 어떤 이어지는 비즈니스 로직, 폴리시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 처리가 만약 존재를 한다라면 해당 이벤트를 이제 수신을 해서 이후 비즈니스 로직이 처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의 바이브 코딩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프론트엔드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단일
어떤 각각의 백엔드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각각의 모듈이 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프론트엔드는 단일로 된 하나의 서비스로 이루어진 그런 프론트엔드 코드가 생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를 좀 먼저 생성하기 위해서 프론트엔드 셋업 PID를 통해서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론트엔드 코드를 좀 UI를 먼저 생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 어떤 프론트엔드 기본 구조가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를 좀 실행을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어떤 메인 페이지의 기본적인 기술 스택이 동작이 되는 그런 리액트 기반의 프론트엔드 UI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 어떤 이벤트 스토밍 모델에 존재했었던 각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연결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이드바와 카드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실질적으로 카드나 사이드바를 클릭을 했을 때 아직까지 이어지는 결과가 어떤 UI가 생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후에 각 서비스 모듈별로 바이브 코딩이 진행이 되었을 때 점진적으로 이 해당 메인 페이지를 기반으로 UI가 점차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프론트엔드 PID를 추가로 생성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프론트엔드는 어떤 리액트 기반의 구조로 생성이 되도록 처리가 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너레이션 룰에서 포함을 했었던 방식대로 이 순서를 따라서 프론트엔드도 바이브 코딩 코드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생성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폴더 구조 그리고 생성된 컴포넌트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라우트까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서비스를 좀 띄우기 위해서 기본의 게이트웨이 그리고 저희 최초로 진행했었던 시빌 서비스 포탈에 대한 백엔드 서비스까지 다시 띄운 상태로 최종적인 UI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포탈에 들어갔을 때 다음과 같은 UI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진행했었던 와이어프레임에 따른 이벤트 스토밍의 각 커맨드에 따른 어떤 버튼들이 추가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각각의 하나 한번 확인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이 민원 유형 분류라는 어떤 UI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벤트 스토밍 모델을 보시면은 이전에 와이어프레임에서 생성이 됐었던 해당 민원 유형 분류의 와이어프레임과 동일하게 컴포넌트가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실제 UI, 프론트엔드 UI에서도 다음과 같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당 다이얼로그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백엔드와의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접수를 최종적으로 진행하면은 백엔드와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다음에 데이터가 하나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